네, 국회가 드루킹 특검 문제로 개점 휴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홍영표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여당의 원내 지도부 교체를 계기로 꽉 막힌 전국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경황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시오. 예. 세 분 오시면서 좀 발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상황, 글쎄요, 5월 국회가 소집이 됐지만 여전히 개점 휴업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공전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각 당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여당, 글쎄요, 네. 서로 지금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 일단은 자의적인 아니지만 어쨌든 건강상의 문제로 단식이 중단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에서도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예. 또 두 분이 노동운동, 그러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제 노동위에서도 여당, 야당 간사를 했었고요. 아마 의사소통이 잘 돼서 예. 그동안에 어떤 막혔던 전국이 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실무 접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오후라도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 있을까요? 아마 이제 건강 문제가 있어서요. 예. 아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 건강을 한번 챙긴 후에 아마 이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수석 원내부대표들은 아직 만남 저희들도 아직 이제 오늘이야 임명해서 예. 아마 이제 선거가 오늘 12시에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예. 오후에 아마 인수인계 받으면 예. 주말 사이에도 아마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9일 만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병원에 이제 실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떤지? 예, 당연히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사실 위험할 수도 있고요. 좀 나이가 많고 예. 굶은 상태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비록 물 같은 건 좀 계속 마셔왔지만 당에서 계속 만류를 하신 거죠? 예. 그만 좀 중지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이유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 의총에서 결의에 받아주는 형식을 취했지만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또 어떻게 내심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오전에 홍영표 여당 신임 원내대표가 찾아와서 그만 중단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협상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야당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물론 이걸 어떻게 여당에서 해석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의총의 결과를 받아들인 형식 또 건강상의 형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여당 신임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은 형식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 좀 전향적인 어떤 협상의 여지를 돌파구를 마련해 준다면 아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이야기를 듣고요. 자, 오늘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가는 장면을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철근 대변인. 집권 야당의 모습을 버리고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집권당이라 하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한테 자꾸 떠넘기기 하고 핑계 삼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당이 처리해야 될 법안과 추경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국회의장도 얘기하고 있는 국회의원 4명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14일까지 처리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상황인데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드루킹 특검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뭘 숨기고 있고 뭐가 두려워서 그걸 못하는 건지 다시 한번 반문을 하고 싶고요. 우선 홍영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도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집권 초에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이렇게 쭉 몰아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오만과 이런 오만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 뒤에 숨어서 사실은 협치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께서 국회가 새로운 협치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는 또 역으로 말한다면 여당인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고 정말로 여당 본연의 그 협상과 대화 타협을 통해서 국회를 좀 열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동시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박을 한마디 좀 안 할 수 잠깐만요. 홍영표 원내대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선출되자마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단식 농성장인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래. 우리가 빨리 준비할 테니까 이야기를 해서 좀 해결해 나갑시다. 나도 고맙고 나는 하여튼 같이 노동운동도 한 사람으로서 대화 타협으로서 또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은 뭐 그렇게 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니까 빨리 그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합시다. 내가 한마디만 얘기하면 원시가 늘 하는 얘기. 이제 민주당은 집권당이야. 집권당이니까 야권을 포용하고 내려야지. 야당이 뭐 낼 게 뭐가 있겠지. 당이 입장이 있는 거니까 나중에. 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았던 모습입니다. 단식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오후에는 김성태 원내대표 건강이 좀 좋지 않고요. 의총에서 의원들이 좀 단식 중단을 권유를 해서 지금은 단식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자, 뭐 네, 간단하게 뭐 말씀하시겠다고.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임시회 소집을 자유한국당이 먼저 소집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보이콧 들어갔거든요. 그 애초에는 이게 왜 소집을 했느냐 이 부분에도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방탄국회 아니냐. 네. 두 분의 이제 체포영장 동의안도 있었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현재에서는 쟁점은 오히려 사직안 처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임시국회를 안 열었으면 그냥 국회의장이 처리만 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기존에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경남지사 하실 때도 이거 비슷하게 이제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특검을 위한 그 임시회 소집 요청이 아니었고요. 아마 방탄과 이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는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게 오히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뭐 방탄국회 때문에 소집한 것 같다 했는데 뭐 정상화되면 두 분의 그러니까 염동열 거기 홍문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할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당연히 처리해야죠. 예. 요즘에 그 방탄국회란 말 잘 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그 굳이 방탄의 말을 쓰는 이유는 정부 여당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실제로 방탄이라 요즘에 국회 쪽에서 방탄국회 목적으로 여는 경우가 없어요. 실제로 만약에 이게 진짜 방탄국회였다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당연히 5월 초 이전에부터 특검 요구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요. 특검을 빨리 하자는 차원에서 국회를 열게 된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것을 굳이 방탄국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역시 여당 입장에서 야당이 흡집을 주고 물타기를 하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런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야당이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새로이 신임 원내대표가 나온 마당에 지금 같은 저런 소리를 계속한다면 결국은 파워골 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이야기도 했고요. 했던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한 발짝도 지금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마지막에 마지노선입니까? 여당 쪽의 제안.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의 내용에 대해서 특검을 받겠다는 입장을 여당에서 좀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특검에 대해서 조건을 그것은 오히려 여당인데 그 조건 자체가 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실제로 특검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런 특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과거의 특검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에 하에서도 계속적으로 특검을 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야당이 요구할 특검에 대해서는 야당이 선정할 수 있는 특검을 그런 권한까지 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거부할 아니라 특검의 대상 자체도 지금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특검 자체 무의미한 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특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조건이 거기 한 12가지쯤 됩니다. 그럼 특검을 자체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거기 때문에 특검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조건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당 쪽에서 여당 원내대표나 여당 대표나 제가 보기에는 협상력이 없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협상을 하라고 원내대표가 있는데 그 과거의 우원식 대표나 지금 현재 추미애 대표나 전부 다 협상력은 없고 오로지 청와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관철하고자 하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이고 하면 나름대로 협상력이 있어서 협상력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 야당도 이렇게 숨을 튈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보여야 국회가 굴러갈 텐데요. 그게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굴러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듣고 말씀하시죠. 역대 특검이 11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5번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특검은 최순실 특검이었습니다. 최순실 특검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최순실 특검은 당시에 야당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명을 추천을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특검도 조건 없는 특검을 받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실세 중에 실세인 김경수 의원 16억이 고구마 넝쿨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내가 방송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경인선을 외친 우리 김정숙 여사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의 메시지에서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 당시 문재인 대표도 보고 알고 있다. 아이디까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계속 늦장 수사하고 심지어는 그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 결국은 짜맞추기 하고 그 증거인멸을 할 시간만 오히려 주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부담을 가져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둔 제도가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검사는 사실은 외통수의 길입니다. 언제 하느냐만 남아있는 건데요. 받으셔야 되고 조건 없이 시원하게 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생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일몰 조항을 갖고 있는 법안들도 많기 때문에 그 법안들 국민들 위해서 빨리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두 분이서 우리 정부 여당을 지금 민주당을 뭐 청와대 출정소라고 이제 또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핵 문제 해결에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과 관련된 거는 당이나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지 청와대 지시를 받아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용어는 앞으로 쓰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특검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왜 공수처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공수처 설치하면 이 특검 할 필요 없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경찰청장이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처음에 이 특검이 어느 정도 조건부 특검이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단식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어쩌면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 특검을 안 받았다 그러는데 당초에 오히려 그 임시회를 개최한 목적이 특검 자체가 아니었던 것을 보이고, 저희 당에서 애초에 얘기했을 때는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으로 가자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 관련성, 그다음에 김정은 여사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시키자라고 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것 같으니까 더 많은 요구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 보면 이게 과연 진짜 특검을 위한 거냐.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거기에 뭐 대통령과 아니면 김정은 여사까지 포함시키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선 불복을 위한 어떤 수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분의 역시 입장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뭐 저기 4개 지역구 의원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사직서 제출 시한은 14일인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이제 소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참정권 침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여당 입장, 뭐 야당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14일까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이 254명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해서 어떤 국회에 가서 자기 지역의 입장을 대변해서 입법 활동과 정치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4개 지역은 1년 동안 그럼 지역의 대표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참정권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들의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에도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된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임시회가 소집이 안 됐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 통보만 해주면 절차거든요. 국회의장이. 근데 임시회를 소집해 놓고 오히려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이건 사실 직권 상정 어떤 안건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어떤 처리를 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번 요거 처리 위해서 온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한다. 그러면 뭐 자유한국당은 흔쾌히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뭐 다른 지금 어떤 뭐 흔쾌히 응할 만한 어떤 여지를 줘야 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검에 대해서 받아달라. 일반적으로 그게 대해 야당이 기본적으로 협상에 응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고 하는데 그 여지는 전혀 안 주고 있고 오로지 임시국회 열었으니 본회의에 와라. 이런 것만 계속 강요를 한다면 그게 여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여당의 문제인 거죠. 자, 너무 많이 막혀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후반기 원구성 얘기입니다. 이게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다 됐습니다. 오늘 29일 종료되고 이제 새로운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돼요. 관례상 이제 다수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의장 몫을 선출하게 되는 거죠. 지금 2명이 좀 이렇게 16일 날 이제 16일 날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일각에서는 예전처럼 관례대로 뭐 다수당의 집권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간 거는 글쎄 그렇게 먼저 생각한 건 오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뭐 저쪽 평화당 쪽에서 먼저 나왔던 것 같은데 두 야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를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철국 대변인. 그 4명의 국회의원 그 사직 문제 예. 한 말씀 간단히 드리면 그렇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의회민주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야의 타협과 그 협상을 유도를 하려고 강공책 시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결국은 직권상정은 안 할 것이다. 그 전에 뭔가 물꼬를 터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은요. 사실은 이거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최초로 여소야대가 있었던 게 13대 국회입니다. 13대 국회 여소야대임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해야 된다는 논리에 의해서 그대로 당시 민정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그 13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비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관행이 돼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사실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있었던 때가 있죠. 박관영 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을 했었죠. 그래서 여당이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있고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5월 29일 날 임기가 끝나지만 결국은 지방선거에서의 성적표가 그 하반기 원구성을 하는데 상당히 민심을 등에 업은 세력이 아무래도 발언권이 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여당이 할 수도 있고 야당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121석이죠. 네. 그래 자유한국당이 114석. 저희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글쎄요.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떠세요? 입장은 뭐 관행은 관행대로 존중이 되겠지만 예. 지금 뭐 어디 여당이 관행을 제대로 존중하는 거 있습니까? 여당이 지금처럼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되게 야당을 계속 내몬다면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린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행도 다시 검토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국회의장 문제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후반기 원 구성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국회 운영이라는 게 물론은 법으로 다 뭐 규정을 하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법사위 같은 경우에 이제 야당이 좀 맡아왔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제 관행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국회 운영은 사실은 거의 법화된 정도로 우리 여야가 오랫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당연히 뭐 다수당하는 건 맞고요. 또 야당이 현재도 또 법사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걸러지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법사위원가 어떤 역할이 적정하냐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아마 그동안 해온 대로 29일까지고 5일 전에 24일까지 국회의장 선출하게 됐습니다. 법상 물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낫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관행은 유지하는 게 맞다. 예. 자, 한 가지만 세 분께 동시에 물어보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좀 잡혔습니다. 그렇죠?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데 그게 바로 지방선거 하루 전입니다. 그래서 지난 4.27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좀 떨어져서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어떻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세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오늘 그 정재원 대표님께서 대변인께서 이거 뭐 좀 의혹이 있다 선거 전에 한 거 아니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 문제라든지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판문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안 됐거든요. 결국은 시기 문제도 결국은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고 그다음 G7 회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조정한 거라서 시간이라든지 장소 문제는 북미 간의 협의를 한 내용이지 뭐 저희가 끼어서 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결국 이거는 한반도의 어떤 그동안의 70년간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직접 관계없이 진행되는 어떤 대외적인 외교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지방선거에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대변인. 예. 그 뭐 결국은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뭐 영향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아주 현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인 결과가 어떤 지방선거 결과가 가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민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역풍이 불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정상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거의 예를 비춰보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 대선할 때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뭐 대선 이전에 바로 북한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표로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들은 현명하게 이 평가를 해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선거 구도에서 어떤 그 현재 여당의 모든 권한이 있는데 한 군데 몰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적정한 견제 세력을 키워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 대변인.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 아, 그래. 북한 변수는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학습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 정상회담의 최초의 정상회담이 6.15인데요. 6.15 선언 직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총선 3일 전에 정상회담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당시 여당이 이겼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북한 변수가 있었다면 여당이 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안함이 그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 여당이 보수 여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 여당이 지방선거에 이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졌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다 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고 정상은 정상회담,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돼야 된다. 예. 저는 국민들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